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지고 있거나 혹은 고요한 밤의 공기가 방 안을 채우고 있을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색을 띠고 있나요?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앞에 서면 정작 가장 소중히 대해야 할 나의 얼굴이 무척이나 낯설고 지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따뜻한 위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 너를 아끼며 살아라입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말해주던 그 다정한 목소리로 이번엔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향해 그 시선을 돌리라고 권합니다. 4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무명 시인의 고통과 삶의 굴곡을 묵묵히 견뎌온 그는 인생의 황혼에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시인이 강연 노트에 적어둔 짧지만 깊은 통찰들을 엮은 것입니다. 화려한 수사학이나 어려운 철학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일상의 작은 조각들, 실패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씨 같은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그토록 엄격했던 걸까요?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사랑해 주겠니라고요. 이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가만히 등을 쓰다듬어주는 손길 같은 응원입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조명을 조금 낮추고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평생을 통해 길어올린 맑은 문장들이 당신의 지친 영혼에 스며들길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충분히 잘 해냈고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시인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사랑하는 마음, 나를 먼저 안아주세요. 나의 소중한 당신에게 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술은 자신을 아끼는 기술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준다고 하면 타인을 향한 것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내 안의 우물이 먼저 채워져야 그 물이 넘쳐 흘러남에게도 갈 수 있는 법입니다. 시인은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다. 시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이름 없는 들꽃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처럼 그는 우리 각자의 이름 뒤에 숨겨진 고귀함을 발견해냅니다. 자기 긍정은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찰나, 길가에 핀 작은 꽃에 눈길을 주는 그 소박한 마음에서 자존감이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는 완벽한 모습일 때만 자신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글을 읽다 보면 상처나고 못난 부분까지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흠집 난 그릇이 더 정감이 가듯 우리의 부족함이 곧 우리의 인간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은 작은 행복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창한 목표를 이루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하죠.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음이 축복이다. 라는 문장을 읽을 때면 가슴 한구석이 찡해집니다. 그는 실패 또한
삶의 과정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가 결코 끝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며 땅 밑에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기회라는 것이죠. 너를 아끼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 구절은 자존감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시인은 자신의 무명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지탱해 준 것은 스스로를 향한 믿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남들이 무엇라 하든 내가 나를 믿어주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시인이 말하는 자기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화려한 타인의 삶과 나의 초라한 현실을 대조하며 우울해하곤 하죠. 하지만 시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리지널이다.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다. 이 평범한 진리가 시인의 정제된 언어를 통해 전달될 때 그것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생명력을 가진 위로가 됩니다. 시인의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속에 소음이 잦아드는 것을 느낍니다. 기계적인 논리가 아니라 공감으로 다가오는 그의 언어는 우리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풀게 만듭니다. 시인은 또 말합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내면서 나중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은 타인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의 예쁘지 않은 구석, 나의 좋지 않은 성격까지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시인의 글을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정교하게 문장을 만들어내도 인간의 삶에서 묻어나는 이 따뜻한 체온까지는 흉내낼 수 없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자, 이제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심장 위에 손을 얹고 말해주는 겁니다. 고맙다. 여기까지 잘 와주어서 정말 고맙다. 시인은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등 돌려도 너만은 내 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다리는 마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인은 기다림과 인내에 대해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빠릅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결과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연의 순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고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비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라. 너의 계절은 반드시 온다. 시인은 이 문장을 통해 조급해하는 우리를 다독입니다. 그는 자신이 대기만성형 시인이었음을 고백하며 늦게 피는 꽃이 결코 덜 아름다운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늦게 피는 꽃일수록 더 깊은 향기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실패의 긍정적 수용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삶의 굴곡을 파도에 비유합니다. 파도가 쳐야 바다가 썩지 않듯 우리 인생의 시련 또한 우리를 정화하고 단단하게 만든다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비탈길에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비탈길이야말로 세상을 더 넓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인생의 무게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시인의 글을 통해 다시금 배웁니다. 또한 시인은 일상의 소중함을 잃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대단한 뉴스나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생활 속에 진정한 삶의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세수를 하는 것,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경이로운 일임을 그는 시적인 언어로 풀어냅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그곳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풍경들을 사랑하라. 이 말은 효율성만을 따지는
현대인들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너무 목표에만 매몰되어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시인은 또한 낮은 곳에 머무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풀꽃처럼 낮게 엎드려 있을 때만 보이는 세상이 있다고 말이죠. 높아지려고만 할 때는 보이지 않던 작은 생명들,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이 낮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시인의 카메라는 항상 그 낮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이 독자들에게도 전이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시인의 글은 마치 숲속을 걷는 듯한 평온함을 줍니다. 복잡한 분석이나 데이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가 말하는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믿고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능동적인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기다림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는 것은 내가 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서 너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꿈일 수도 있고 혹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의 진정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어둠을 견디며 싹을 틔울 준비를 하듯 우리도 지금 이 정체된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멈추어 서서 길가에 핀 풀꽃의 이름을 불러주어도 괜찮다. 그렇게 천천히 가도 우리의 목적지는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계절은 당신만의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 주는 마음과 혼자 있는 마음 함께 또 홀로 아름답게. 마지막 이야기에서 시인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고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는 마음은 곧 나를 아끼는 마음의 확장판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꽃을 줄 때 그 향기가 가장 먼저 묻는 곳은 나의 손바닥이다. 남을 돕고 사랑하는 행위가 결국은 나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길임을 설파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과도 온전히 함께할 수 없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고독은 자신과의 대화이며 흐트러진 내면을 정돈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시인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답하라고 권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내면의 평화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유연함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나무들이 서로 거리를 두고 서 있기에 숲이 건강하듯 사람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비유는 관계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연결의 피로감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정적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에너지를 얻는 충전소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독자들에게 건네는 구체적인 위로의 문장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오늘 네가 울었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 닦아내야 할 슬픔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울어라. 눈물은 영혼을 씻어내는 비다. 슬픔을 억지로 참으라고 하지 않고 그 감정조차 소중히 여기라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한 그는 나이 듦에 대한 우아한 시각을 공유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며 청춘의 화려함은 잃었지만 대신 삶의 깊이와 너그러움을 얻었다는 그의 고백은 모든 세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늙어서 좋은 것은 용서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나 자신도 세상도. 시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아끼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글을 맺어갑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모두 여행자다. 여행 중에 만난 가장 소중한 동반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 동반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존중하라. 시인의 글은 차가운 화면 속의 텍스트가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편지 같습니다. 시인의 문장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려 잠들어 있던 자기애를 깨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나요? 힘들지는 않니? 무엇이 너를 웃게 하니? 시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사랑을 전할 때도 그 시작은 늘 나 자신이어야 함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나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각자의 마당에 피어난 소중한 꽃들입니다. 장미가 아니어도 괜찮고 튤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이라도 햇살을 받고 바람을 느끼며 피어있는 그 모습 자체로 완벽한 것입니다. 타인의 마당에 핀 꽃을 부러워하느라 나의 꽃잎이 시들어가게 두지 마세요. 당신의 마당을 가꾸고 당신의 향기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긴 시간 동안 나태주 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일상으로 복귀할 때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너를 아끼며 살아라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수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마세요.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의 햇살을 놓치지 마세요. 시인이 말했듯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인생이라는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은 셈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어드리며 내내 행복했습니다.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에게 시인의 따뜻한 문장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다시 이 목소리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애썼다. 참 고생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오늘 들은 구절 중 가장 마음에 남았던 한 문장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은 오늘 하루 스스로를 아끼기 위해 했던 작은 행동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드는 밤이 평안하길,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보다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